그 인공지능이 지금 세 번째 여름이라는 표현을 써요. 뭐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50년도 후반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지능을 묘사하자." 이렇게 인제 과학자들이 모여 가지고 인간의 추론 과정, 뭐 세상의 인식 과정 이런 것들을 인제 정의하던 시기가 첫 번째 시기예요. 이 시기가 이렇게 떴다가 곽강을 받고 약간 사그러듭니다. 이게 사실 별다른 문제를 풀지를 못해요. 그리고 지능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조악한 수준으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잠잠해져서 인제 겨울이 옵니다. 겨울이 왔다가 80 년대 인제 두 번째 여름이 찾아와요. 이때는 어 사람들이 그 토이 프로젝트에다가 어 전문적인 지식들을 담기 시작해요. 그래 가지고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게 인제 그 당시에 만들어지는데 의사들이 판단하는 것, 변호사들이 판단하는 것, 그것들의 디시전 트리 같은 거를 이렇게 쫙 담아 놔 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콜센터가 인제 코로나 때문에 화두인데 콜센터를 가면은 이 디시전 트리 시스템이 엄청나게 잘 돼 있어요. 내가 인제 예를 들면은 프린터의 콜센터 직원이에요. 그러면은 인제 어떤 고객이 "아 제 프린터는요. 지금 뭐 종이가 계속 잼이 되고 뭐 어 프린트를 하면은 뭐 글자가 퍼져 보여요." 그러면은 거기다 그렇게 타이핑을 하면 그 디시전 트리에 해당하는 지점으로 떨어져요. 그러면은 "아 고객님 그럴 때는 뭐를 어떻게 하고 종이를 어떻게 넣고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의사결정 과정들을 이렇게 쭉 넣어 놓는 것들을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두 번째 붐 때는 인제 그것들이 인제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인제 기대는 이렇게 하는 거지. '이제 전문가는 필요 없어. 이거를 전문가의 지식을 시스템에다 덤프를 해 놓으면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고급 서비스를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인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견 맞는 말 맞기도 한데 일견 틀리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틀리냐면 현실에서 벌어지는 것들은 굉장히 그 상황들이 다양해요. 어 뭐 종이가 잼이 되는 이유도 그게 종이가 두 장씩 들어가서 잼이 되기도 하지만 두꺼운 종이를 써서 되기도 하고 뭐 롤러가 닳아서 그렇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여름도 좀 침체기를 맞습니다. 그러다 지금은 인제 세 번째 어 여름에 도착을 합니다. 이 세 번째 여름이 인제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데 이것의 그 이것이 가능하게 된 거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이제 컴퓨팅이에요. 어 무어의 법칙에 의하면은 2 년마다 집적도가 2 배씩 늘어나나요? 그래서 과거에 그 1 미터짜리가 2 년이 되면은 50 센티가 되고 25 센티가 되고 뭐 이런 거예요. 컴퓨팅 파워는 인제 exponentially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그다음에 인제 과거에는 정수 처리하는 CPU를 쓰다가 이제 그 병렬 처리하는 GPU 같은 거를 사용하기도 하고 부동소수점 처리 뭐 이런 거 인베리언트 펑션 이런 새로운 처리 방식들을 인제 담아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 가지고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한 80 년대 슈퍼컴퓨터하고 거의 capability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죠. 실제로 지금 뉴로 칩이나 그거에 유사한 칩들은 어 인공지능의 그 코어 펑션을 스마트폰 자체에서 처리할 만큼 집적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데이터 이게 인공지능을 하려고 그러면은 알파고도 수많은 인제 그 바둑 기보를 학습을 했다고 그러는데 데이터가 많아져야겠죠. 여기 표에 보면은 인간의
지인 시퀀스, 염색체를 분석을 하면은 100기가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미국에서 책을 출간하면은 모두 다 국회 도서관에다가 납본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미국 국회 도서관에 납본된 책이 한 1000만 권, 2000만 권 정도 될 거예요. 그 책을 스캔을 해가지고 OCR 된 텍스트만 가지면은 한 20기가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리튼 지식이 20기가 정도면 돼요. 위키피디아가 또 하나의 인류의 모든 지식이잖아요. 위키피디아를 우리는 온라인으로 쓰는데 오프라인으로 다운로드할 수도 있어요. 그게 한 30기가가 안 될 거예요. 20기가. 그 정도면 돼요. 여러분들 아마 USB 하나에다가 인류의 모든 이제 리튼 지식을 담을 수 있을 만큼 데이터들이 그동안에 만들어낸 데이터들은 작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자율주행차가 한 번 드라이빙 하면은 2TB의 데이터가 쌓이지. 비행기가 한 번 떠가지고 내릴 때까지 200TB의 데이터를 생성을 한다고요. 아마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하루 여러분들과 같이 생활을 하면 물론 뭐 문자 보내고 이메일 보고 유튜브 다운로드하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데이터가 많지만 그 안에 있는 뭐 육축 센서, 카메라 센서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도 내가 보기에는 한 1TB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TB들을 저장은 다 하지 않고 그거를 처리해가지고 뭐 중요한 부분만 남겨놓으니까 그렇지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대략 한 20개 정도의 아주 최고급 센서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들이 그 데이터를 받는 양이라는 건 어마어마하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5천만 명, 전 세계 인구들이 스마트폰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여러분들 주변에는 IoT 장치들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그 옆에 있는 컴퓨팅 파워들이 어느 정도 처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알고리즘의 약진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뭐 3겹, 4겹 정도 되는 어떤 복잡한 차원의 뉴럴 네트워크나 뭐 행렬을 처리를 했다 그러면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것들을 동시 처리할 수 있는 기능들이 이제 생긴 거죠. 그런데 이런 컴퓨팅 파워나 데이터나 알고리즘의 약진은 사실 이렇게 만져지지 않는 거라서 우리가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인공지능의 시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한 가지는 인공지능이 이제 이 몸을 획득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드론이 되든 로봇이 되든 스마트 스피커가 되든 자율차가 되든 이것이 우리 눈앞에 어떤 실체적인 사물로 나타났을 때 우리에게 그 존재감은 엄청나게 커요. 물론 우리는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지만 이 뭔가 이게 로봇 팔이 되든 뭐가 되든 이제 움직이는 것들이 그 지능을 갖고 움직인다는 것들은 엄청나게 파워풀합니다. 또 하나는 이런 역사적인 모먼트의 알파고 모먼트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2016년에 그 이세돌하고 알파고가 대전을 한 이후에 이제 더 이상 인공지능이 뭐니 이런 말은 물어보지 않아요. 사람들이. 동네 할아버지가 되든 아저씨가 되든 다방에 있는 아저씨가 되든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인공지능을 하나의 그냥 기본 워드로 사용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사회는 되게 심리스하게 이렇게 쭉 변화해 나가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변곡점 같은 것들을 갖고 코너를 돌아가는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생기는 어떤 소셜의 변화도 되게 중요한 모먼트인 것 같아요. 나도 이게 이제 되게 코로나 모먼트처럼 사회를 많이 바꿀 것 같은데 2016년에 특히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겪었던 매일 뉴스를 보면서 이 관전을 했던 알파고의 승리는 인공지능을
이 시대 이후에는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더 이상 회의적이지도 않고 이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예. 이것은 하나의 이제 있는 기술이라고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여름에 중간 정도를 지내고 있다고